근데 최근에도 뭐 AI 쪽에서 계속 오픈 AI가 여기 가서 뉴스, 저기 가서 뉴스, 계속 뉴스를 나잖아요. 어제는 또 브로드컴 관련돼서 뉴스를 또 큰 걸 터뜨렸습니다만, 관련돼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밑에 옆에 있는 전력 인프라 이것도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하부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모든 이제 회사들, 그리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모든 이제 전 세계 밸류체인이 다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AI 러쉬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늘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관심 다 AI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게시판에도 하나 썼습니다만은, 골드러시 시대 때 돈 번 데가 또 많아요. 금, 광, 채굴업자 여기만 이제 돈 번 게 아니라 청바지, 리바이스 업자들도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노동자들 많이 몰려들면서 청바지 입었잖아요. 우리가 강원랜드 가면 거기 근처에 많은 게 뭐죠? 전당포 많죠, 전당포. 이제 AI 시대에는 그러면 어디가 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가? 그걸 오늘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상에서 전력 인프라를 제가 이제 말씀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잘 따라오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마이닝이죠. 옛날에는 골드 마이닝 할 때는 광부나 뭐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죠? AI 스타트업, 모델 개발사 이런 데들이 이제 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주가들이 막 고공행진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말이죠. 그래서 하부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모든 이제 회사들, 그리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모든 이제 전 세계 밸류체인이 다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AI 러쉬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저 주변이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가면 좋고,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반응이 온 지가 좀 꽤 됐어요. 근데 최근에도 뭐 AI 쪽에서 계속 오픈 AI가 여기 가서 뉴스, 저기 가서 뉴스, 계속 뉴스를 나잖아요. 어제는 또 브로드컴 관련돼서 뉴스를 또 큰 걸 터뜨렸습니다만, 관련돼서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밑에 옆에 있는 전력 인프라 이것도 꼭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때 골드러시 시대에 리바이스를 비롯해서 사업, 굴착기 업체 이런 데가 이제 돈 벌었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브로드컴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여기 반도체 칩 만드는 데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아주 이제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는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에너지 공급자, 전력을 데이터 센터까지 이어주는 망을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앞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하는 게 뭡니까? 납기 탁탁 맞춰주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어떻죠? 가격 경쟁력 있죠. 경쟁력 있게 우리가 딱딱 제시를 합니다. 최근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해외 수출 가격들. 그러니까 뭐예요? 영업이익 나올 때마다 생각보다 더 나오고 더 나오는 거예요. 왜냐? 외국 업체한테 이제 수출할 때 마진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사업, 특히 미국 사업, 이쪽 비즈니스가 많아진다? 아, 이 회사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늘어날 수 있겠어.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고, 전력망이나 이런 게 노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AI 시대에 돌입을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시급해지고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쪽은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인프라스트럭처, 어제 또 나온 얘기는 뭐 히토리 관련돼 가지고 뭐 중국이 뭐 수출 제한을 생각을 하고 있네 하니까 관련돼 가지고 또 업체들이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뭐 반도체 칩 만드는데도 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밸류체인이 생각보다 넓다라는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지금 시장에서의 돈도 계속 이쪽으로 쏠려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렇게 칩 관련되는 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쪽만 이제 보시는데 넓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전력 인프라 쪽이죠. 그래서 HD, 현대엘렉트릭도 그렇고 뭐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뭐 1년 주가를 보세요. 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뭐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효성그룹에서 완전히 효성중공업 이게 살리는 것 같을 정도로 효성중공업이 상당히 불을 뿜었다라는 얘기고 LS 쪽도 마찬가지죠. LS 일렉트릭도 있고 LS도 있고 한데 이쪽도 지금 전력 인프라 붐에 편승해가지고 이익이 막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쳐다보시면 돼요. 또 네 번째는 이런 거죠. 발전 에너지 기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 유튜브 이제 출범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로만 초대박이 났잖아요. 조회수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주가가 안 올랐으면 이상한데 주가도 또 막 20% 넘게 갑자기 올라와 버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가 다 이쪽 AI 관련되는 거에 다 묶여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어요. AI 시대에 지금 원전 없이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신재생 쪽으로 막 갔다가 원전 없이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원전 쪽으로 다시 정책적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발전 믹스 얘기하면서 이제 원전 쪽에 방점을 좀 덜 두고 신재생 쪽으로 방점을 좀 찍는 그런 이제 대통령 이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원전 쪽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겠다. 아니 우리 것도 소홀히 하면서 딴 나라 가서 우리가 잘 져주겠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원전의 발전 믹스가 임마 원전 쪽이 우리 국내로만 보면은 30% 이상으로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공기 길다고 그걸 안 할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다. 외국에서 왜 원전 쪽으로 자꾸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원전 쪽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면에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고 BHI도 있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뭐 가스 발전 관련돼 가지고 그쪽에 또 모멘텀이 되는 뉴스가 하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뉴스 플로우가 좋아요. 그러면 주가는 쌉니까? 제가 볼 때 주가는 싼 건 아니에요. 저평가도 아니에요. 근데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커질 것 같구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지금 저주가에서도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 거고 신한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온 거 보니까 목표 주가가 무려 10만 원. 그 제가 쭉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뭐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고 가스 발전 얘기도 나오고 이제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주가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많이 사는 것 같다. 이제 AI 시대에 뭐 냉각이나 뭐 공조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히토류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의 장점, 단점 쭉 한번 열거를 해 볼게요. 데이터 센터 수요, AI 수요 폭증하고 있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제가 마련을 한 거고요. 이게 뭐 1, 2년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이잖아요. 아직도 상당 기간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이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뭐 두 자릿수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밸류에이션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PER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장은 지금 11배, 뭐 12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막 이런 정도 수준에 와 있잖아요. 근데 전력 인프라 좀 가면요. 여기는 10배 수준이 아닙니다. 다 20배, 뭐 30배 이 언저리에서 늘고 있어요. 왜죠? 성장주들은 뭐죠? EPS가 늘어나는, EPS가 성장되는 그 류를 봐요, 율, 퍼센트를. 그래서 EPS가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forward PER을 10배나 15배 이런 수준이 아니고 20배가 넘는 걸 시장에서 용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는 PEG라고 그래요. 이익이 늘어나는 거 대비해서 지금 PER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하는 건데 위에다가 PER을 놓고 밑에를 EPS 그로스를 놓죠. 그래서 그 PEG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서 1.0보다 밑에 있으면 비싸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성장주를 봄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보시면 되는데 다들 영업이익 성장세가 두 자릿수 이상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정부 전력망 투자 확대.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서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뭐 도로도 그렇고 전력망도 그렇고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일시적으로 셧다운도 있을 정도로 미국 정부가 이제 예산 그 부담이 가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투자나 이쪽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 좀 하시면 좋고, 다른 뭐 전체적으로 그 장점들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기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도 지금 뭐 몇 가지를 좀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전력 수요가 뭐 둔화될 수 있는 단점들이 있죠. 근데 전력망이라는 게 한번 깔아놓으면은 유지되는 거고, 전력 수요 부침에 따라 가지고 만약 안 좋아진다고 해서 전력망에 투자하는 걸 뭐 가다가 좀 뭐 멈출 수 아니면 지연될 수는 약간씩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큰 저거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이제 전력이 뭐 조그마한 도시 하나, 두 개 뭐 여기서 쓰는 전력을 뭐 먹는 하마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전력망 투자나 이런 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뭐 원자재, 구리나 알루미늄 이쪽에 이제 원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금 가격도 뭐 한 50% 이렇게 올랐고, 은은 더 올랐잖아요. 은은 뭐 60% 이상 올랐는데 그거 뭐 영향인가요? 우리 구리 가격도 상당히 좀 올랐어요. 금이나 뭐 은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원가를 부담을 그대로 업체들이 다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격으로 다 전가를 해요.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해외로 수출할 때 훨씬 마진이 더 좋다. 충분히 원가로 올라오는 그 압력, 상승 압력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오면 그걸 전가하지 못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괜찮다라는 얘기고, 전력망 프로젝트가 이제 장기적으로 납기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백로고들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돈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압니다만 시장은 미리 막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뭐 크게 이걸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리스크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전에서 아무래도 재무 부담이 좀 있잖아요. 전기료를 인상을 뭐 산업용을 했는데 주거용, 개인용 이쪽은 이렇게 전기료를 최근에 인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시설 투자나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주할 때도 가격들이 좀 싸고 아니면 마진이 되게 박한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어디서 다 벌충을 하고 있어요. 해외 쪽에서 많이 벌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물론 국내적으로 단점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해외 쪽에서 충분히 그거를 상쇄하고도 넘칠 정도로 지금 전력 인프라 업체들이 지금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쭉 내려가서 제가 이제 6번째, 7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 감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PER이라는 게 뭐 20배, 30배 그 언저리에 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다. 그리고 PEG로 봤을 때 뭐 아직 1.0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절대적인 그 선행 PER이나 PBR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맞다. 그러니까 주가에 너무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죠. 어떤 분들은 뭐 사가지고 줄창 들고 가겠다. 2030년까지 들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주가 올라가면 나는 팔 거야. 저 다시 밀리면 다시 집어넣을 거야. 뭐 이렇게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주가가 조금은 높은 상태는 맞다. 그러나 성장성을 보는 성장형 투자가가 많아진 최근에 시장의 성향이 있을 때는 이 또한 그나마 봐줄 수 있는 지금 밸류에이션 영역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가 성적들을 한번 볼까요? 지난 이제 100일, 한 5개월 정도의 성적을 보면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효성중공업이에요. 거의 뭐 효성그룹의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 정도로 지금 주가가 좋아요. 뭐 지금 이제 뭐 150만 원인가요? 거기까지도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HD 현대일렉트릭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보는 컨센서스 적정 주가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오히려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좀 낮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거 적정 주가의 이 역전 이거를 이겨내려면 이익이 더 많이 나오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엔비디아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비디아가 선행 PER로 35배 그러면서 야 이게 약간 고평가 아니냐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익이 연간 40% 50% 늘어나는 이런 성장률이 있을 거기 때문에 35배라는 게 명목상으로는 비싸게 보입니다만은 그걸 40이나 50으로 나눠보세요. 그럼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1.0 밑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 PER은 뭐라 그럴까요? 정당한 그런 PER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분기 실적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이익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익을 다시 그 상향을 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봤던 선행 PER 35가 아니고 진짜는 30이었더라. 30.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익을 과소 추정하고 있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뭐 삼성 추정 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기 실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20%를 더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20% 정도 과소 추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봐왔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생각보다 낮게 형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유념하시면서 따라가면 좋고 효성 다음에 HD 현대엘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순으로 쭉 이렇게 지금 최근 100일 형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왼쪽에 보면은 PER이에요. 현대엘렉트릭 29배입니다. 29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세요? 비싸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성장률이 있다고 치면은 뭐 견뎌줄 만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세 번째 효성중업 26.5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29나 26.5나 높긴 객긴인데 이 정도로 보셔도 사실은 성장률을 감안을 하면은 이게 반드시 비싸다고는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배 이하 거도 좀 있네요. 산일전기, 일진전기. 오늘 또 재밌게도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런 쪽이 조금 주가가 조금 이제 장 초반에 세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3,650까지 이렇게 한번 왔다가 지금 3,600을 두고 지금 공방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끌고 온 장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가 막 앞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HD 현대엘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주가를 막 끌고 왔는데 그 밑에 덜 오른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산일전기도 있을 수 있고 일진전기도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보니까 대단히 강한 게 저는 그런 거로 좀 이제 일으키더라고요. 주변주로 조금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시장을 읽으실 때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면서 다른 뭐 소부장도 끌고 올라갔습니다만 다른 뭐 업종들이나 좀 소외되는 업종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3,600에서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면은 다른 업종은 순환매로 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항상 여러분들이 뭐 시장 전략을 짜실 때 그리고 개별 종목을 짜실 때도 그 점은 항상 이제 착안하시면서 그 순환매 입장에서 좀 보시면 좋고 제일 밑에는 뭐 LS 같은 것도 물론 이제 뭐 LS 전선 뭐 이런 걸 들고 있어서 이제 영업 이익이 이제 연결로 잡히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11.8배. 여긴 또 뭐 지분을 또 LS 일렉트릭 지분 또 들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PER은 볼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11.8배. 그러니까 뭐 나쁘지는 않다. 이런 이제 회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PBR로 읽으셔도 돼요. 현대엘렉트릭은 뭐 9.5배니까 PBR로 봐도 이야 9.5배까지 가 있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상당히 이제 고공권에 있는 반면에 효성중공업은 5배, 산일전기 4.8, LS 일렉트릭 일로 내려오면서 점점 좀 내려가죠. 3.9, 일진전기 2.8. LS는 뭐 0.9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나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나는 이런 걸 원해. 라고 하면 좀 그쪽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되는 거야. 나 그런 거 싫고 나는 이제 안정적인 흐름 이런 걸 원해. 그러면 조금 뭐 덜 이제 오른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쪽에 가서 뭐 견디면서 보시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 밸류에이션에서 시사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나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강 대표 말 잘 들었는데 진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봐야 돼? 라고 할 때는
뭐 저는 이거 그냥 한 페이지만 보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제 목표 주가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현재 주가하고 어느 정도의 괴리율이 있느냐 그걸 퍼센트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쭉 위서부터 하나씩 읽으실까요? 산일전기가 여기 보니까 38%나 돼 있네요. LS 31%, 일진전기 이 순서로 주가 괴리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친하시는 HD 현대일렉트릭은 마이너스 7%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다라는 얘기예요. 7%가 주가가 너무 앞서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익을 더 잘 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익을 확실히 더 올려줘야죠. 그러면 목표 주가가 올라올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그런 작업이 없고 3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현찮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쇼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또 한번 얻어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 마이너스 7%도 어느 순간에 확 좁혀드는 아니면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효성중공업은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목표 주가 대비 한 5% 정도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컨센서스로 이제 봐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력 인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변 산업이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성장성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이쪽을 유념하시면서 꼭 공부를 해 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